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어제장에도 일단 우리 증시 올라줬습니다. 여전히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낙폭 과대주 위주의 반등이 돋보였고요.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또 나스닥과 S&P 500이 신고가를 기록한 흐름이 나왔어요. 좋은 소식들 속속 들리기도 하는데 조금 오늘은 긴장이 돼요. 일정들이 남아있어서 약간 봐야겠다라는 게 너무 많네요. 그렇죠. 사실 오늘과 내일 있을 그런 이벤트들을 보면서 시장이 약간 관망도 했었고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틀 동안에 강세를 기록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놀랐던 게 그래도 버티네?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했었는데 버티는 거 보고 놀라웠거든요. 과연 오늘 이제 이벤트가 열리는 날 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약 한 2, 3주 동안 바라봐 왔었던 두 가지 굵직한 이슈, 이벤트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약간 좀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요. 한 6.5 대 3.5의 비율로 여전히 지금 델타 변이 확산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소수 의견이 나왔다고 해도 이번에 인상을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한 65% 정도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뭐 채권 전문가에게 물어보든 뭐 센터장에게 물어보든 증권사 직원한테 물어보든 참 신기하게 한 이 정도 비율이 다 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레버리지를 이용한 주식 투자가 너무 높아지고 있는 뿐만이 아니라 가계부채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으로 금융 불균형이 최우선 현안이다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금리를 한 번 정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동결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수 의견이 오늘 장에서도 얼마나 더 나올지 아니면 진짜 깜짝 결정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결정 이후에 이주열 총재가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금리를 올리고 매파적 발언을 한다, 금리를 내리고 비둘기파적 발언을 한다 이랬을 경우는 시장에 양쪽 다 좀 충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여러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주열 총재가 그래도 좀 조심스러운 입장은 어쨌거나 보이고 있고 다만 매파적인 발언들을 한 번씩 툭툭 던질 때가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부터는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데요. 여기도 사실 얘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이 굳혀질까? 사실 이게 한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대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많이 바뀌긴 했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이 되고 있고 경기 회복 둔화 우려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지표들도 약간 주춤하다 보니 테이퍼링 언급은 그냥 원론적으로만 나올 거야. 그리고 델타 변이는 지금 확산세가 미국에서도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7월 FMC 때보다도 지금 더 안 좋기 때문에 네. 7월 FMC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의견들이 나왔다고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화된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흥국의 비대칭을 고려했을 때 지금으로서는 연준이 계속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하겠다라는 목소리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기조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하는 것도 좀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어쨌거나 오늘 그리고 내일 이런 굵직한 이벤트를 넘기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첫 거래일을 다음 주 월요일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환율도 궁금해져요, 월요일에. 그렇죠. 딱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넣어봤는데요. 네. 원달러 환율은 이제 1170원대 고점을 찍다가 약간 진정되나 하는 상황들이고 코스피도 아시는 것처럼 계속 밀리다가 이제 이벤트 다가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이 있다 보니까 반등을 하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부분에도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굵직한 이벤트들 보내고 나서 맞이하게 되는 월요일 어떻게 진행이 될지 포인트 두고 보시고요. 오늘은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금통위부터 집중해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는 어찌 보면 종목 이슈라고 하기엔 좀 커요. 덩어리는 맞아요. 큰 네. 이슈인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큰 방향으로 탄소 중립은 가야 되는 트렌드고 그 관련한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탄소 중립 기술 개발에 정부 측에서 6조 7천억 원을 투입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제조업 전반에 탄소 중립 공정으로 변환시키는 혁신을 꾀하기 위한 기획안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13개 업종 탄소 중립 공정 기술에 집중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라고 하면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꼽히는데 이들 네 업종 제외하고도 시멘트나 섬유 등 다른 업종까지 해서 총 13개 업종이고요. 철강 쪽에서는 수소 환원 제철을 이뤄가고 초고속 전기로를 개발하고 이런 데 쓰이는 프로젝트 금액을 한 1조 원 정도로 책정을 했고요. 석유화학도 1조 8천억 원,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9천억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이 이슈가 어떠한 종목으로 이어지는 투자 포인트는 아니겠지만 결국엔 우린 탄소 중립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탄소 중립 관련주 하면 보통 탄소 배출 관련한 종목을 많이들 그렇죠. 꼽습니다. 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휴캠스나 한솔홈데코, 후성, 에코프로H는 우리 영희사님의 종목으로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기도 했었고요. 캐시코트렐, 에코바이오 등등이 관련주로 꼽힙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땐 사실 거의 모든 산업이 들어가죠. ESG도 그렇고 탄소 배출도 그렇고 약간 그 느낌적인 느낌인 거잖아요. 맞아요. 다들 한다고 하기도 하고. 결국 그린 수소, 조선도 탈항 장치에서 LNG 선으로 바꿔나간다 이거 말 되는 거고요. 폐기물도 마찬가지고요. 탄소 포집 기술, 탄소 배출권 리스나 판매하는 거, 신재생 에너지 들어가죠. 필터, 미세먼지 필터, 농축수산 여기서 탄소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또 포인트가 되고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왠지 각 산업별로 지금은 좀 타이밍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어느 쪽이 더 빠르게 탄소 중립에 대응을 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그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오시는 전문가께서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 눈여겨볼 탄소 중립 종목을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네요. 어찌 보면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누리던 그 사업군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데 ESG 혹은 탄소 중립과 관련된 모멘텀들도 함께 갖고 있다면 주가 상승 탄력성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근데 실적 잘 나오고 산업 괜찮은 종목군들이나 업종군들은 어디가 있을지 이것도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오랜만에 건설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KRX 건설지수, 코스피 지수와 흐름 자체는 비슷했는데 지수 떨어지는 것보다 KRX 건설업 지수가 더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건설업종에 대해서 악재 꼽으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죠. 코로나19 확산세되고 있죠. 경기 회복 둔화되고 있고 부동산 규제는 여전히 있고 금리 인상도 건설업종에게는 이론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갖다 붙이자면 붙일 수 있고 증시 하락이 되니까 건설업종이야 얼마나 힘을 내겠습니까?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하반기와 내년에 대한 성장 스토리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증권가에서도 그리고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관련 뉴스가 하나 나왔죠. 사전 청약이 확대되는데 특히 이번에는 민간 브랜드에 대해서도 도입을 하겠다. 물론 그러니까 공공 분야로서의 어떤 도입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공급 자체가 확대되는 건 현재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이기도 하기 때문에 건설업종에게는 당연히 일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년에 대선 레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10월쯤이면 주요 각 정당의 대선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텐데 그렇다 보면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된 공약들도 점점 구체화될 것이다. 이건 역시 건설주에게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표들을 봤을 때도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세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아파트 분양 물량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대형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건설주 안에서도 상장사들의 모멘텀들 그리고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다 보면 당연히 실적 잘 나올 수 있겠죠. 역시 대형사를 위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다시 한번 개선돼 가고 있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대형 6개사의 합산 시총도 역시 코로나19 이후에 건설주가 힘들긴 했습니다만은 경기 회복과 함께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관심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많이 지수 자체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졌을 때 지금 담아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대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었기 때문에 하반기 건설 섹터에 대해서 긍정의 리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참 화답해주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이 섹터의 흐름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이게 해외냐 국내냐 프로젝트가 어느 쪽에 더 많은가도 살피면서 각 종목을 셀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이슈들 안고 왔는데요.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이어가시죠. 예, 그러면 앞서서 한 시장 얘기들 그리고 종목별 이야기들 어떻게 전략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 얘기도 할 겸 역시 재영 스픽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떤 증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차장님께서도 준비하신 것 같고 저도 질문으로 준비했는데 어쨌거나 오늘과 내일 한국과 또 미국의 대형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이후에 시장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까?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주요 전략 포인트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금통위가 있고요. 27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금리의 방향성을 좀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 금리 말고 시장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도 이제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동결 쪽이 조금 높긴 한데요. 일단은 그 전보다는 올린다의 가능성에 배팅하는 전문가들이 좀 많아졌고요. 이주열 총재가 계속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8월 달에 올릴 수 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잭슨홀 미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제로 미국채 단기물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2년물이 지금 0.25. 그러니까 1회 인상하면 지금 제로금리니까 0.25가 되는데 2년물, 국채 2년물짜리가 0.25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7월 FOMC 의사록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와서 이런 모습들이 나온 건데 7월 이후에 또 미국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매크로 환경이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잭슨홀 미팅도 사실 26일부터 28일까지 대면으로 열릴 예정이었는데 초대장도 다 발송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그냥 하루만 화상회의로 하는 걸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런 분위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테이퍼링을 조금 잭슨홀 미팅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들이 연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또 이것과는 반대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최근의 분위기는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라든지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가 8월부터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이게 아마 코로나의 영향을 지금 제조업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서비스업 PMI 같은 거 8월 달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빨리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바깥의 외출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연준도 조금 걱정스러운 게 연일 미국은 금융시장이 뜨거운데 이걸 또 나눠서 보면 나스닥이나 S&P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러셀 2000처럼 이제 내수라든지 수출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수는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것도 수출보다는 내수의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준의 머리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로는 잭슨 미팅에서는 테이퍼링 이야기, 뭐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이냐?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테이퍼링을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경기가 후퇴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 자체도 시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이야기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을 얻기보다는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뭐 동결하고 잭슨 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한 이틀 정도만 참으면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날 잭슨 홀 미팅이라든지 금통위 결과를 보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 뭐 그렇지 않은 것들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앙은행의 대책은 이거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연속 반등이 좀 나오면서 이거를 뭐 며칠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뭐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중앙은행의 결정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는 중앙은행의 결정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최근 들어서 다른 국가들보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원인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신흥국의 리스크라고 하면요. 테이퍼링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 하나와 지금 아시아권의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네시아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인도네시아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나라들 이제 그 산업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나라가 뭐 한국, 대만, 중국, 인도 이렇게 뭐 이 정도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확진자 수가 0명이 될 정도로 빠르게 이제 줄어들었고 대만도 확진자 수가 700명대였는데 지금 100명대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뭐 인도는 마찬가지고요. 인도도 굉장히 빠르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베트남과 한국 정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아시아 이제 이머징 마켓을 봤을 때 주식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리스크 요인이 좀 줄어들었고 중국 정부가 이제 자국의 그 플랫폼 업체들을 많이 이제 규제를 했었죠. 그러면서 중국 주식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것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국 정부의 강화된 뭐 긴축이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이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텐센트라든지 징둥닷컴이라든지 실적, 뭐 자사주 매입 이런 걸로 해서 반등이 나왔고 중국 정부도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긴축 아닌 긴축을 해왔었는데 그런 기조가 많이 선회를 했습니다. 뭐 3주 전에는 지준율도 내렸고 지난달에는 지준율도 내렸고 최근에는 특수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수채 발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유동성이 조금 풀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금융시장이 다소 좀 안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요. 최근에 아시아 통화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었어요. 평가 절하됐었죠. 우리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빠르게 치솟아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최악의 국면은 지났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중앙은행의 결정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보고서 월요일 날 시장 대응을 좀 뭐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개선될 수 있는 요소들은 있지만 역시 대형 이벤트들에 대한 결과와 또 이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는 확인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자라는 얘기 코멘트들 해주셨으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않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월요일 그 아침장까지도 어떤 흐름으로 시장이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것도 워낙 이제 업종군들이 광범위하고 꼭 ESG처럼 지금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도 각 산업, 각 기업들이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물론 다들 하겠다고는 할 텐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우리가 추려본다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이제 주식을 할 때 너무 앞서가는 것도 안 좋거든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친환경과 관련된 건 지금 가장 앞서 나가는 산업을 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이런 쪽이어서 유럽도 탄소 배출권 규제를 이런 산업부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이제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철강 마찬가지로.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 석유화학 업체들은 2차 전지 지금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지금 가장 빨리 앞서 나가고 있는 거는 수소보다는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근데 성장주라고 본다면요. 저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LG화학의 리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장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연기관차도 아직까지도 이제 달리다 엔진에 불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상용화된 지 얼마 안 된 전기차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LG화학만 이렇게 자꾸 사고가 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LG화학이 그만큼 배터리를 많이 팔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GM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배터리를 계속 쓰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술력이 있고 1위 업체고 여기 아니면 대안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친환경 이런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LG화학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받았거든요. 리콜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봅니다. 리콜 문제 때문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이 2차 전지 사업에서 경쟁력이 밀려날 거야.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성장통에 불과하다. 그리고 물론 이제 중국이 1위 업체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런 것들 제외하면 글로벌 1위 업체인 LG화학에 대한 이제 투자 비중을 좀 늘려가는 계기로, 저가 매수의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업체 외에 소재업체도 주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SK 계열의 소재업체들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SK가 SK 머티리얼즈를 이제 합병하겠다. 그래서 소재 사업을 내재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받은 것 같은데, 결국은 SK와 합병을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SK가 나아갈 방향은 2차 전지, SK 이노베이션이 하는 2차 전지,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산업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소재 업체들은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금 조정을 받은 SK 계열의 소재 업체들, SK 머티리얼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합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계열의 SKC라든지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업체들의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차피 성장산업은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조정받는 것보다 상승폭이 더 큰 것이 성장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조정받을 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이 와 닿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너무 앞서가도 이거 안 좋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워낙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친환경 쪽으로 시선을 좁혀본다면 2차 전지에 대한 매력도 LG화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줬고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SK 계열 소재주들이 그나마 좀 덜 오르면서도 좀 매력도가 있더라라는 코멘트까지 해주셨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좀 묻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저희들도 브리핑을 해드렸고 앞에서도 뭐 건설주 하락 요인 말하라고 하면 뭐 얼마든지 사실 될 수는 있죠. 뭐 코로나19, 경기 회복 둔화, 금리 인상, 뭐 증시 하락, 좀 관심도 많이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부동산 규제. 근데 또 반대로 모멘텀들도 정책적으로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건데 건설업종에 대한 향후 전망이나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일단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조정받은 이유가 대표적인 거는 정부 규제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제 민간 분양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요. 이건 계속되는 거거든요. 대출 규제해봐라. 우린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만 이게 분위기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뭐 농협도 그렇고 우리은행도 그렇고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이게 워낙 강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온 건데 이제 건설업은 이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그러니까 공급 규제가 대출 규제로 이동했다 뿐이지 규제가 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오늘 금통위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려는 이유도 저는 부동산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봅니다.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다음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금리를 올린다 이런 것보다는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뭐 건설업이 뭐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작년 말부터 연초에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LG화학은 주가가 떨어졌는데 왜 매력적이고 건설은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는데 왜 매력적이지 않냐. 이게 성장주와 사이클 산업의 차이거든요. 성장주는 장기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가는 건데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높인다라기보다는 올랐다가 내리면서 이제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그런 산업이라서 떨어지는 상황에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식을 사는 거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내주셨어요. 때문에 저도 굳이 여기서 또 종목 얘기는 추가로 하진 않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좀 사이클을 많이 타는 업종군이기도 하고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도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역시 건설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이 투자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